중학교 1학년 동아윤 1과 본문입니다. 이번 단원의 본문을 분석하면서 핵심 문법인 비동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일반 동사에 대해서도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번 본문의 핵심 문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문법을 이해하는데 정말 기본이 되는 것 중에 또 우리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것이 있어서 선생님이 하나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라고 하는 개념과 절이라고 하는 개념의 차이를 우리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또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장은 영어로는 sentence라고 하죠. 그리고 절은 문법 용어로 clause라고 부릅니다. 자, 문장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sentence가 끝날 때 이 sentence 기호가 있습니다. 이 문장 부호라고 하는데, 이 문장 부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물음표가 있고, 느낌표가 있고, 마침표가 있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문장 하나가 끝났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물음표 있죠? 마침표 있죠?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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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이 각각 문장 하나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만 잘 봐도 문장을 구분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반면 절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어부와 서술어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의미 덩어리를 절이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문장과 절은 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한 의미 덩어리, 절이 한 개 등장하죠. 그리고 뒤에도 보니까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또 의미 덩어리 한 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절입니다. 반면 이것은 마침표가 한 개니까 한 개의 문장인 거죠. 즉, 한 개의 문장 속에 두 개의 절이 들어있는 그런 문장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과 절은 다르다. 문장이 절보다는 약간 더 큰 개념인데 항상 크지는 않고 같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I love you 라고 하는 한 개의 문장을 우리가 보면 당연히 마침표가 한 개니까 문장은 하나지만 이 한 개의 문장 속에 주어와 동사, 절이 한 번만 등장하죠. 한 개의 문장이 곧 한 개의 절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equal부를 붙인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문장과 절은 다른 개념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이 비동사이고, 그리고 비동사와 함께 또 일반 동사도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동사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영어의 많은 품사들 중에서 동사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비동사와 일반 동사만 보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서 좀 더 다른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동사에도 종류가 참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동사니, 타동사니, 감각동사니, 지각동사니, 사역동사니 하면서 정말로 이름도 다양한, 다 외울 수도 없는 그런 이름들이 나올 텐데,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또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기본적인 요소를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대명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비동사의 쓰임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대명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것부터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대명사는 영어로 pronoun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여기 noun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명사라고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 문법 용어 중에 pro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말을 종종 접하게 될 겁니다. 이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라 대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쓴 것을 대명사라고 부르라는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명사를 대신해서 쓴 pronoun, noun, pronou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대명사 중에서도 특히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personal pronoun이라고 부릅니다. 인칭 대명사는 얼핏 보면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물론 사람을 지칭하긴 하지만 사람 이외에 동물이나 사물을 지칭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personal pronoun입니다. 자, 인칭 대명사를 보통은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이름하여 숫자를 붙여서 표현을 하는데 1, 2, 3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죠. 좀 문법적인 개념이라서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글이 있죠. 네, 글이 있고 이 글은 또 누군가가 또 말로 표현한 것이다, 그죠? 자, 그런데 어떤 말이든 글이든 표현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거를 실제로 표현한 사람, 말한 사람이 있겠죠.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는 화자라고 부릅니다. 말한 사람이 있으면 이걸 듣는 사람, 누구를 향해서 누구에게 말을 했는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사람, 이거를 어려운 말로는 청자라고 부릅니다.
영어에서 이 화자, 이 말을 내뱉은 사람, 이 말을 한 사람, 요런 화자를 1인칭이라고 기준점을 표현할 때 씁니다. 화자가 항상 1인칭이 되는 것이고 이 화자의 상대방에 해당하는 청자, 이 청자를 2인칭이라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도 아니고 청자도 아닌 나머지 모든 대상을 3인칭이라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가지고 1인칭이다, 2인칭이다, 3인칭이다 라고 이제 부르는 것인데, 그래서 인칭 대명사는 1인칭 인칭 대명사가 있고 2인칭, 3인칭 인칭 대명사가 각각 따로 있는 거예요. 자, 1인칭 인칭 대명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I이죠. 나는 어떻고 저렇고. 그러면 상대방에 해당하는 청자의 대표적인 인칭 대명사가 you가 있는 것이고 그 이외 나머지가 다 3인칭입니다. 남자를 얘기할 때는 he, 여자를 얘기할 때는 she, 그리고 it 같이 뭐 동물이나 아니면 사물을 얘기할 때 쓰는 이런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자와 또는 청자가 항상 단수만 있지는 않죠.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자가 나를 포함해서 2명 이상인 경우에 복수에 해당하는 개념은 we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있고 청자도 너희가 아니라 너희들이라는 2사람 이상이 될 때는 역시 복수형인 you가 있습니다. 3인칭 he, she, it의 대표적인 복수 형태가 바로 they이죠. they는 그들이 되기도 하고 그것들이 되기도 하고 이런 복수형의 인칭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방금 대명사라고 하는 명사를 대신하는 개념이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구분한다. 구분의 기준은 항상 화자이다.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나 자신, 우리를 얘기할 때는 I, we라는 인칭 대명사를 쓰고 상대방은 you를 쓰고 그 이외 나머지는 다 3인칭으로 분류를 하는구나. 자, 여기까지 알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동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동사의 많은 종류들 중에서 이 비동사는 쉬운 말로 우리 연결동사라고도 부릅니다. 연결동사를 영어로는 linking verb라고 부르죠. 링크 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동사 중에서도 연결시켜주는 동사, 물론 연결 동사가 비동사만 있지는 않고 이거 말고도 다른 연결 동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연결 동사에 속하는 것이 바로 be입니다. 이 be는 영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그런 동사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름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연결해 주는 거니까 뭐와 뭐를 붙여주는 거겠죠. 보통은 행위자에 해당하는 주어와 그리고 그 이외에 정보를 붙여주는데 어떤 정보인지는 문장마다 당연히 다를 수 있겠죠. 보통은 이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보어에입니다. 그래서 주어와 보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동사, 이것을 비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be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가장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형태인 것이고 이것이 인칭 대명사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인칭 대명사를 설명을 했었던 거죠. 자, 예를 들어서 I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와 결합할 때는 비동사가 am이 되는 것이고 we랑 결합할 때는 a가 되는 것이고 you랑 결합할 때도 a가 되고 he, she, it과 결합할 때는 is가 되고 they와 결합할 때는 a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쓴 것들이 다 비동사, 이 모든 것들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be이고 인칭 대명사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다 달라진다 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네요. 당연히 지금 당장 기억을 못하더라도 어차피 여러분은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본문 안에서만 해도 비동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앞으로도 어떤 본문을 보든 비동사가 안 나오는 본문을 찾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만큼 자주 쓰이는 동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비동사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비동사는 중심적인 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완전하게 발음하지 않고 축약되려고 하는 또는 발음도 대충 뭉개뜨리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면 방금 여기에 있는 I am 같이 이렇게 쓰이지 않고 보통은 줄여서 am 정도 느낌으로 또 we are가 아니라 we are 이렇게 축약형으로 발음되려고 하는 또는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앞에 있는 이 주어와 뒤에 있는 이 보어에 해당하는 정보를 연결시켜 주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I라고 하는 정보와 학생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으면 이 학생과 나라는 정보를 연결시켜 줄 때 여기에 비동사 am을 써서 I am a student 이런 식으로 연결한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나중에 한참 지나서 여러분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이 비동사가 동사로 주로 쓰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진행형을 만들 때 또는 수동태를 만들 때는 조동사의 역할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네요. 뭐 그건 지금 당장 몰라도 상관없긴 합니다. 자, 요 정도까지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이죠. Who is in your heart?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라고 했네요. 여기 비동사 보이죠? 제목입니다. who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의문사라고 부르는데 이 의문사도 지금 is가 된 걸로 봐서 is라고 하는 비동사를 쓴 걸로 봐서 이 who는 3인칭 취급했구나. 그러면서 단수이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I'm 지훈 역시 나왔죠? I am 지훈을 짧게 줄여서 I'm 지훈. 제 이름은 지훈입니다. I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와 지훈이라고 하는 정보를 am이라고 비동사로 연결시켜주고 있죠. 자, 그럼 우리 잠깐 복습하고 갑시다. I는 몇 인칭일까요? 그렇죠. 1인칭입니다. 그리고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당연히 단수이겠죠. 지금은 선생님이 연습 삼아 1인칭이다, 단수이다, 복수이다 이런 걸 구분 한번 해보는 거지만 나중에는 굳이 그런 것조차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제 습관이 되겠죠. My best friend is 민수. 역시 my best friend는 하고 나서 is 오늘의 주인공 비동사 민수입니다. 역시 is가 왼쪽 오른쪽 정보를 연결시켜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다시 판단합시다. My best friend는 몇 인칭일까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당연히 3인칭이죠. 그리고 한 명을 말하는 거니까 단수. 그래서 비동사는 is가 되었습니다. 내 베스트 프렌드는 민수입니다. 민수와 나는 love rock music, 락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자, 이 문장에서 주어를 찾자면 여기까지가 주어이죠. 자, 그러면 민수만 있었다면 3인칭 단수인데 여기에 and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I랑 함께 결합이 됐네요. 또 I만 있었다면 1인칭 단수인데 자, 그러면 and로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몇 인칭일까요? I가 들어가면 말하는 사람인 I가 포함되면 항상 1인칭이 됩니다. 3하고 1이니까 중간쯤 되는 한 2인칭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문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1인칭이 되고 그리고 두 사람이니까 당연히 복수이겠죠. 자, 1인칭이면서 복수이면 1인칭이면서 복수이면 대명사 we하고 같죠. 그래서 여기 있는 민수 and I를 한 단어로 바꾸면 we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we라는 인칭 대명사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민수와 나는 락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너무 중요한 문법이 하나 등장을 해서 이번 단어는 핵심 문법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잠시 지우고 갑니다. 이 문장에서 선생님이 특히 눈여겨보고 싶은 단어는 바로 이 an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and는 문법 용어로는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접속사라는 문법이 이번 단어는 핵심 문법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접속사는 영어로 conj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접속사에는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등위 접속사, coordinating conjunction, 종속 접속사, subordinating conjunction, 상관 접속사, correlative conjunction 등등등 해서 참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만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등위 접속사 안에는 정말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딱 3개입니다. 첫 번째는 and, 두 번째 but, 그리고 세 번째는 or입니다. 요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등위 접속사에는 이거 말고도 so도 있고 nor도 있고 for도 있고 yet도 있고 등등등 있지만 오늘은 요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자, 등위라는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접속사는 뭔가 두 개를 본드처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등위 접속사는 이 A와 B를 붙여줄 때 이 A의 문법적 성질과 B의 문법적 성질이 동일해야 된다. 만약에 A가 명사가 나왔으면 뒤에 B도 명사가 나와야 되고 앞에 A가 동사가 나왔으면 뒤에 B도 동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A 자리에 절이 나왔으면 뒤에도 절이 나와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 문법적 성질이 동등, 대등한 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등위 접속사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and, but, or이다. 자, 그러면 우리 and 나왔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등위 접속사를 보면 습관적으로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빨리 문장 속에서 A와 B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A와 B를 본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을 알아야지만 이 문장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해석도 바로게 할 수 있겠죠. 자, 방금 여기에서 and는 앞에 있는 민수와 뒤에 있는 I를 연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명사, 명사 또는 대명사, 대명사 이렇게 같은 문법적 성질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할 때도 함께 붙여서 민수와 나는 락음악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번 단원 본문 안에도 등위 접속사가 몇 차례 등장할 텐데 등장할 때마다 선생님과 함께 숨은 그림 찾기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We are members of the school band Rocket. 여기에 마침표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한 개의 문장이죠. 한 개의 문장 속에 절도 한 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눈치 빠른 학생들은 여기 rocket이라고 하는 말이 R과 I 자리가 대문자로 되어 있다는 걸 아시죠? 문장 속에 대문자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제목이거나 이름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우리는 자, 인칭 대명사가 나왔습니다. 복습 한번 하고 갈까요? 인칭 대명사 we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당연히 복수이겠죠. 그리고 몇 인칭일까요? 말하는 사람이 포함됐으니까 1인칭 복수 위가 됐고 이 위라는 인칭 대명사에 어울리는 비동사는 아였습니다. 우리는 멤버들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이니까 그래서 여기 S 복수를 붙였네요. 학교 밴드 이름이 Rocket인데 이 Rocket이라는 학교 밴드의 멤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I play the guitar and Minsu plays the drum. 자, 방금 여기는 몇 개의 문장이죠? 저 마침표 한 개니까 한 개의 문장, 한 개의 문장 속에 몇 개의 절이 들어있을까요? 예, I play 주어 동사 한번 나왔죠? 또 민수 play 주어 동사 한번 나왔죠? 절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수능 좀 찾겠던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이 and가 연결하는 것을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잘 못 찾는 학생들은 기타하고 민수를 연결해 주는 거 아닌가요? 할 텐데 아니죠. 전혀 아니죠. 숨은 그림 찾기 잘못한 겁니다. 다시 보면 민수부터 drums까지 이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절과 그리고 I부터 기타까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절, 이 절과 절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나는 기타를 연주하고요. 그리고 민수는 드럼을 연주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해석을 잘한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길이가 긴 절과 절을 연결할 때는 보통 이렇게 콤마 같은 걸 한번 찍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항상 찍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면 콤마를 한번 찍고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여기서 또 오늘의 두 번째 문법을 한번 또 설명하고 하죠. 동사 부분을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동사가 앞에는 play인데 뒤에는 plays이죠. 여기는 play에 아무것도 안 붙었는데 여기는 play에다가 s가 붙었다 그죠? 여기에서 우리 또 별표 한번 치고 가야 되겠네요. 동사는 모든 품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품사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I는 1인칭 단수이죠. 1인칭 단수 다음에 동사가 나왔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붙었습니다. 반면 민수는 몇 인칭입니까? I도 아니고 U도 아니니까 당연히 3인칭이죠. 그리고 단수 한 명이니까 3인칭 단수입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문법이 바로 3인칭 단수이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그리고 시제가 현재 시제일 때 우리 시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과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제라는 얘기는 이 문장이 말하고 표현하고 있는 그 시점이 지금 시점, 현재 시점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는 동사에다가 s 또는 es를 붙이게 된다. 자, 언제 s를 붙이고 언제 es를 붙이는지는 지금 당장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기본 원칙만 일단 기억하고 갑시다. 그래서 여기에 민수, 3인칭 단수, 그리고 시제가 현재라서 여기에 s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자리에 s를 살짝 주고 다음 중 틀린 곳을 찾으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s가 맞았네? 이걸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본문 암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정확한 문법 지식을 가지고 문장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암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선생님 잠깐만 좀 잔소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선생님들 중에
중에 본문암기 하면서 본문암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본문암기는 말 그대로 본문을 통째로 암기해버리는, 외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본문을 암기하면 여러분이 좋은 점수를 얻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 암기를 하는 것이 마치 좋은 점수를 받는데 기본인 마냥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물론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건 맞지만 본문 암기를 통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점수인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온전한 여러분의 실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나중에 바뀔 수도 있고 나중에 변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암기를 통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정확한 문법 지식을 가지고 문법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 제대로 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겠죠. 그리고 어차피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본문 자체를 암기할 수 없을 정도로 분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암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문법 실력으로 본문을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걸 일단 강조하고 합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We are not good players. 우리는 훌륭한 플레이어는 아닙니다. 자, 역시 we라고 하는 1인칭 복수의 주어가 나왔으니까 비동사는 are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정을 나타내는 not을 붙여서 우리는 훌륭한 플레이어는 아닙니다. 이 플레이어는 음악 같은 걸 얘기할 때는 연주자가 되는 것이고 운동 경기 같은 경우는 선수라는 뜻이겠죠. 우리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긴 하지만 훌륭한 연주자들은 아닙니다. 어이구 또 나왔습니다. 오늘은 등위 접속사의 날인 것 같아요. We have so much fun together. 우리는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서 we가 가리킨 것을 본문에서 찾으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이 we의 이름이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명사, 인칭 대명사이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그러면 민수와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라고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대명사가 정말 많이 나오는 언어입니다. 정말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대명사가 가리키는 원래 명사를 빨리 찾아낼 수 있는 이 숨은 그림 찾기 할 수 있는 능력이 본문을 정확히 해석하는 데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but이 연결해 주는 게 뭐냐라고 하면 we부터 players까지 한 개의 절, 그리고 we부터 together까지 한 개의 절,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등위 접속사이네요. 그리고 참고로 but은 하지만, 그러나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이 나올 때, 상반되는 내용이 나올 때 쓰는 등위 접속사이죠. 계속합니다. With 민수, 민수와 함께 I laugh all the time. all the time은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always 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나는 항상 웃습니다. 민수와 함께 있으면 나는 항상 웃습니다. 민수가 참 재밌는 친구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with 민수라고 하는 말을 굳이 이 자리에 두지 않고 여기 이 자리에 둬도 상관없죠. I laugh all the time with 민수 이렇게 해도 되죠. 그리고 이 with 민수를 좀 더 길게 표현하고 싶으면 내가 민수와 함께 있을 때 when I am with 민수 또는 if I am with 민수 등등 이렇게 길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길게 쓰는 거, 장황하게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가급적이면 생략하고 압축해서 짧게 간결하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 뜻밖에 되지 않게끔 오해의 소지가 없을 때는 가급적 짧게 표현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with 민수를 앞자리에 두지 않고 뒷자리에 두게 되면 특별히 강조되는 느낌은 없는데 여기 뒷자리에 있던 것을 앞으로 옮겨서 문 뒤에 두면 조금 더 강조되는 느낌이죠. 민수와 함께 있으면 나는 항상 웃습니다 라는 민수와 함께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되는 느낌입니다. Together we're happy. 함께 있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역시 이 together도 여기 이 자리에 있던 것을 뒤에 있던 것을 앞으로 옮겼다고 할 수도 있겠죠. 역시 이 together도 with 민수에 바꿔진 개념인데 if I am with 민수, together we're happy 등등 이렇게 표현하자면 얼마든지 길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am Hannah. 이제 해나 얘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제 이름은 해나이고요. 자, 다음 문장. 미세스 슈미트는 my neighbor인데요. is a dear friend to me. 저에게는 참 소중한 친구입니다.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미세스 슈미트이죠. 몇 인칭이죠? 네, 3인칭입니다.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니까 3인칭, 그리고 한 명이니까 단수이죠. 그래서 비동사는 is입니다. 그런데 이 주어와 비동사 사이에 뭔가 한참 거리가 있다, 그죠? 그리고 가운데 콤마를 이용해서 정보가 하나 추가되었네요. 이런 거를 삽입구문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문장 속에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더 넣고 싶을 때 이렇게 삽입구문을 쓸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을 위해서 이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주는 거죠. 슈미트 부인이 누구냐면 바로 저의 소중한 이웃인데요. 이분은 저한테 귀중한 친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이 dear는 소중한, 귀중한이라는 뜻입니다. 편지글 같은 거 쓸 때 dear 누구누구 해서 누구누구에게, 친히 하는 누구누구에게 이럴 때 이제 쓰기도 하죠.
여기에 영어 표현 중에 Mrs.라는 표현이 있는데 남자를 표현할 때는 Mr.를 쓰고 여자를 표현할 때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Miss, 결혼한 여자는 Mrs.를 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썼지만 왜 남자는 한 개고 여자는 굳이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써야 되냐, 이거 하나로 통일하면 안 되냐 해서 요즘에는 요거를 합친 개념이 요게 MS, 발음할 때는 미즈 정도 느낌으로 발음하면 됩니다. 미즈로 요즘에는 쓰는 경향이 좀 있다. She is a great listener and I often talk with her. 여기 또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중요한 등위 접속사 나왔죠? 등위 접속사 나왔으니까 우리 숨은 그림 찾기 해야죠? she부터 listener까지, I부터 her까지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등위 접속사였습니다. 자, 이제 해석만 잘하면 되겠죠? she, 인칭 대명사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명사가 가리키는 원래 명사 누구죠? 네, 바로 앞에 있는 미세스 슈미트이죠. 이 슈미트 부인은 훌륭한 리스너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I, 1인칭이고 단수이죠. 나는 종종 그녀와 함께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나눕니다. 이때 I는 당연히 얘기를 하고 있는 하나일 거고, her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she하고 같은 사람이죠. 미세스 슈미트. 요런 게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겁니다. She doesn't talk much. 슈미트 부인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talk 하는데, 자, 여기서 또 재미난 거 한번 확인하고 봅시다. she는 3인칭이고 단수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던 거에 따르면 이 동사 talk에다가 s 또는 es를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붙이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여기 doesn't 같은 나중에 이런 것들을 이제 조동사라고 하는 걸로 배우게 될 텐데,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 바로 뒤에는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조동사 다음에는 이 s, es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이고 현재 시제일 때 동사가 바로 다음에 나오면 그때는 s, es를 붙이는데 가운데 이렇게 조동사가 끼어 있기라도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동사 원형을 씁니다. 이분은 말씀을 많이 하는 분은 아닙니다. She just nods and smiles at me.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하고 갑시다. 가운데 끼어있는 and가 연결하는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나중에도 이제 좀 팁이긴 한데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것을 빨리 찾으려면 등위 접속사 바로 뒤를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바로 뒤를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여기 smiles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앞에서 동사 찾으면 되는 겁니다.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멀지 않아서 nods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동사 1번과 동사 2번 요 두 개를 and가 연결해주고 있죠. nods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라는 뜻이고 smile은 미소를 지어주는 거죠. 이 슈미트 부인은 나를 향해서 단지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또 미소를 지어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에 따르면 she 3인칭이고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이니까 일반 동사 nod에 s가 붙었고 또 일반 동사 smile에 s가 붙었습니다. 아까 배웠던 그 문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Sometimes I'm sad and she bakes a cake for me. 역시 습관이 되게 만들어주기 위해 선생님이 몇 번 반복하겠습니다.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빨리 숨 그림 찾기 해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개의 절,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개의 절, 절과 절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네요. 자, 이제 해석만 하면 되겠죠? 때때로 나는 슬퍼집니다. 나는 슬픕니다. 그리고 그때 슬퍼질 때 이 슈미트 부인은 bakes a cake for me. 나를 위해서 케이크를 구워줍니다. 해서 끝났죠? 여기에 sometimes 같은 이런 그 부사를 빈도부사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빈도부사는 이렇게 문 뒤에 놔도 되고 I'm sometimes sad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I'm sad sometimes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sometimes랑 sometime은 다른 말입니다. sometime이라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 붙여서 sometime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sometimes는 때때로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 sometime은 좀 정해지지 않은 불분명하거나 좀 정해지지 않은 어떤 시간을 표현할 때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an I come and see you sometime? 내가 언제 한번 가도 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는 때때로라는 뜻이 아니죠. 어떤 정해지지 않은 어떤 시간을 얘기할 때 sometime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에 bake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bake는 우리말로 뭐 굽다
굽다라고 하는 뜻이 되죠. 자, 근데 한글로는 굽다이지만 굽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다, 그죠? 뭐 빵이나 케이크 같은 걸 구울 때 보통 베이크를 쓰고, 고기를 구울 때는 베이크 쓰면 안 되죠. 고기를 구울 때는 로스트 같은 단어를 써야 되고, 또 아주 센 불에 확 이렇게 굽는 거일 때는 그릴 같은 단어를 쓰고, 뭐 삶는 거는 보일을 쓰고, 찌는 거는 스팀을 쓰고, 뭐 데치는 거는 포치를 쓰고, 튀기는 거는 프라이를 쓰고. 앞으로 여러분이 단어 실력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이렇게 표현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메이크 하나밖에 몰랐던 것이 이제는 동작에 따라서 요리를 하더라도 어떤 요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달라지겠죠. 그것이 바로 단어가 가진 힘입니다. 단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표현력이 훨씬 더 풍부해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쓰여진 문장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결국 단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어들은 나올 때마다 반드시 외우고 가면 참 좋겠네요. 특히나 지금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단어들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필수 단어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Her cake is yummy and I feel alright like magic. 드디어 나왔습니다. and 등위 접속사 연결하는 거 찾고 가야죠. 역시나 her부터 yummy까지, I부터 magic까지 절과 절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였습니다. 슈미트 분이 만들어준 케이크는 yummy, 맛있습니다. yummy라고 해도 되고 delicious라고 표현해도 되고, yummy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좀 구어체적인 느낌, 좀 더 좀 인포멀한 그런 느낌입니다. 나는 alright하게 느낍니다. 이때 alright는 뭐 만족스럽다, 받아들일 만하다 이렇게 씁니다. 참고로 이 alright를 대신해서 alright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보통 이렇게 쓰면 이거 철자 잘못 쓴 거 아닌가요?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닙니다. 정확히 쓴 거 맞고요. 요거를 쓰거나 요걸 쓰거나 둘 다 쓰면 됩니다. 마법처럼 이렇게 여기 like는 뭐뭐뭐처럼 이란 뜻으로 쓰이는 전치사인데, 이 전치사에 관해서는 또 설명할 게 많이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자세히 얘기해 봅시다. 명사 앞에 놓여 있는 전치사, 뭐뭐처럼 이란 뜻입니다. 마법처럼, 마치 마법처럼 기분이 좋아집니다. With Mrs. Schmidt, I feel at home. 슈미트 부인과 함께 있으면 나는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역시 feel at home 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거의 뭐 자주 쓰여서 관용 표현처럼 됐는데, 집에 있으면 제일 편안하죠.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 또 집이니까. 그래서 feel at home 하면 아주 기분이 편안한, 마음이 좋은 이런 뜻입니다. Together, we're happy. 함께 있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때 우리가 가리키는 것을 본문에서 찾으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세스 슈미트와 나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것이 we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팀 얘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I am team. 저는 팀이고요. Hope is my guide dog and my best friend. 숨은 그림 찾기 들어갑니다. and 등위 접속사 연결하는 것을 찾아볼까요? My best friend라고 하는 명사와 My guide dog라고 하는 명사, 이 명사 두 개를 연결해주고 있네요. 호프는 나의 안내견이면서 동시에 나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죠. 참고로 호프는 희망이라는 뜻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걔의 이름입니다. 고유명사, 그래서 여기에 H가 대문자로 쓰인 거기도 합니다. 우리 걔 이름 호프는 안내견입니다. She's by my side 24/7. 이때 she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나왔네요. 인칭 대명사가 나왔으니까 가리키는 명사를 찾아야죠. 그렇죠. 이 호프를 대신해서 쓴 겁니다. 근데 걔 이름인데 그러면 걔니까 it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때 왜 사람한테 쓰는 이 she를 썼나요? 요즘은 개를 애완동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죠. 반려는 인생을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가족과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쓰는 그런 인칭 대명사 he, she 같은 것들을 흔히 씁니다. 더군다나 암컷이니까 she를 썼겠죠. by는 옆이라는 뜻이고 my side는 곁이라는 뜻인데 by my side 하면 그래서 옆면에, 옆에, 곁에, 내 곁에 항상 붙어있다라는 뜻입니다. 24/7이라는 표현도 관용 표현인데 24는 hours를 뜻하고 7은 days를 뜻합니다. 그래서 1년 365일 내내 일주일 7일 그리고 24시간 내내 내 곁에 붙어 있습니다. 안내견이니까 그렇게 충실하게 해야죠. She even goes to school with me. 이때 she도 역시 우리 안내견 호프입니다. 이 안내견 호프는 심지어 나랑 함께 학교에도 갑니다.
자, 우리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she는 3인칭이고 단수인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학교 간다라고 할 때 현재 시점을 얘기하죠.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갔고 내일도 가는 늘상 하는 것들은 현재 시제로 항상 표현을 합니다. 3인칭 단수이고 현재이니까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이죠. 여기서는 es를 붙였네요. 이런 거 눈여겨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재미난 단어 하나 보고 갑시다. 여기 가운데 eve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even이 뜻이 참 많은 단어입니다. 선생님이 모든 단어를 다 강조하지는 않죠. 그 중에서 특히 뜻이 많은 단어인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품사로 쓰이는 단어들은 꼭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여기 even은 지금 이 문장에서는 뭐뭐뭐뭐도, 심지어 뭐뭐도, 뭐뭐조차 라는 뜻으로 쓰인 말이죠. 놀라운 내용 바로 앞에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만약 여기에 even이 없으면 우리 호프는 학교에 갑니다 라고 하는 그냥 평범한 문장인데 even을 넣게 되면 이것이 뭔가 놀랍고 새로운 정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얘는 심지어 나랑 학교에도 갑니다. 학교에 강아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지 않는데 학교에도 갑니다. 학교에 가기도 합니다. 뭔가 좀 느낌이 확 다르죠?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even이었습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 비교급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 비교급에서 even이 쓰이면 훨씬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he is taller than me. 그는 나보다 키가 큽니다. 인데 he is even taller than me 하면 나보다 훨씬 키가 큽니다. 라는 뜻이 되죠. 비교급 강조할 때 쓰이는 even. 또 형용사로 쓰이면 평평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 같은 것이 평평한 또는 반반한 이런 뜻도 있고 또 우리 요리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되게 유명해진 표현인데 뭐 골은 골고루, 고른 또는 일정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even입니다. 이런 뜻이 다양하게 있는 단어들은 꼭 기억하면 좋겠죠. Is she a good student? 이때 she는 역시 똑같은 she이겠죠. 우리 강아지 호프는 괜찮은 학생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참고로 여기에 is she라고 하지 않고 isn't she a good student 라고 물었다면 뜻이 약간 좀 다른 말이 됩니다. 이렇게 원래는 she is 였던 것을 주어와 동사 자리를 바꿔서 is she 라고 하면 의문문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질문하는 겁니다. 자기는 이 강아지가 좋은 학생인지 나쁜 학생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강아지는 좋은 학생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반면 이렇게 isn't she 라고 부정형으로 물어보게 되면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의 느낌이 강합니다. 자기는 충분히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자, 우리 강아지 정말 좋은 강아지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well, 이런 well 같은 말은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글쎄, 이런 정도의 느낌이죠. She mostly sleeps in class, but the teachers don't mind. 수묵림 찾기, 등위 접속사 but 나왔으니까 찾고 가야죠. the부터 mind까지, she부터 class까지, 절과 절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 우리 강아지는 주로 수업 시간에 잠을 잡니다. 3인칭 단수 그리고 시제가 현재라서 sleep에다가 s를 붙였습니다. mostly 같은 것을 우리가 부사라고 하는데 부사에 대해서는 워낙 설명할 게 많으니까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합시다. 부사는 문장 속에서 없어도 되는 개념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자리 바꿔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그래서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래서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네요. 주어 동사가 문장의 뼈대입니다. she 다음에 sleep 다음에 s를 붙였습니다. 선생님들은 don't mind,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선생님들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이겠죠.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선생님들마다 교실에 들어오시는데 그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이 강아지를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둘이 아니라서 s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몇 인칭일까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당연히 3인칭, 그리고 두 사람 이상이니까 복수가 됐겠죠. 우리 인칭 대명사를 배웠으니까 몇 인칭이다 라는 걸 빨리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 앞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나왔는데 요거는 왜 붙었을까요? 당연히 이 학교의 특정 구체적인 선생님이라서 정해져 있는 특정한 대상을 얘기하는 거라서 더이겠죠. 요거는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 여기 mind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 살짝 한번 또 정리를 하고 하면 좋겠네요. 자주 나오는 단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자주 나오기도 하지만 뜻이 좀 특별해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mind라는 단어는 품사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명사로 쓰이면
마음이란 뜻으로도 쓰이고 또는 뭐 정신이란 뜻으로도 쓰이고 또는 지능 같은 이런 뜻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명사보다도 좀 더 중요한 것이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뜻이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우리 한글로는 언짢아 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뭔가 좀 불편해하고 언짢아 하다 또는 다른 말로 꺼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싫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mind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겠죠. 그래서 don't mind, not 붙어서 부정어가 되면 반대하지 않는다, 언짢아하지 않는다, 상관하지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걔가 수업 시간에 들어와 있는데 선생님들은 그렇게 뭐 꺼려하지 않는다, 불편해하지 않는다, 반대하지는 않는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On weekend, 주말에는 weekend에 s가 붙어 있는 걸 봐서 한 번의 주말이 아니겠죠? 여러 번의 주말, 즉 주말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할 때 이 우리는 누구죠? 그렇죠. 호프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화자 I, 이 두 사람을 합쳐서 얘기하는 것이 we이겠죠? 우리는 공원에 갑니다. 어이구, 또 and가 나왔네요. 나왔을 때마다 한번 복습합시다. 그러면 바로 뒤를 봤더니 play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앞에서 동사 찾아야죠? 네. go라는 1번 동사 그리고 play라는 2번 동사 요거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것이 and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니다. 우리는 놉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공원에 함께 가고요. 그리고 함께 놀고요. With hope, hope와 함께 있으면 I feel free and strong. 오늘따라 유난히 and가 많이 나오네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등위 접속사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다. and 바로 뒤를 봤더니 strong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앞에도 형용사 free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요거 두 개 연결하죠. I feel free, I feel strong. 나는 호프와 함께 있을 때 자유롭게 느끼고요. 그리고 강하게 느낍니다. 힘이 세진 것 같이 그렇게 느낍니다. Together 함께 있으면 we're happy.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히만 정리해 봅시다. 이번 단어의 핵심 문법은 비동사였습니다. 비동사는 연결하는 동사, 연결동사의 대표적인데 앞에 어떤 인칭 대명사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 1인칭, 2인칭, 3인칭, 인칭 대명사에 따라서 모양이 am이 되기도 하고 is가 되기도 하고 a가 되기도 하고 단수일 때, 복수일 때 다양한 모양이 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일반 동사에 대해서도 우리 살짝 한번 살펴봤습니다. 비동사도 일반 동사의 하나로 속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모든 문장 속에는 이렇게 feel 같이 또는 go 같이 play 같이 이런 것들을 다 일반 동사라고 하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 시제일 때 일반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인다. 요거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핵심 문법은 아니지만 우리 배웠던 내용 중에 등위 접속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A와 B를 똑같은 관계로 이어주는 등위 접속사 and라든지 or이라든지 but 같은 등위 접속사. 앞으로 등위 접속사가 나오면 반드시 A와 B를 정확히 찾고 문장을 해석하도록 한다.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전과는 다른 문법 실력이 되어 있습니다.